자,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오늘 서열 전쟁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서열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집집마다 있는 서열이 어떤 방식으로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이 집의 행복감도 굉장히 많이 결정이 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일단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제가 뭐 누가 봐도 넘버원 같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집의 넘버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야, 우리 집은 무조건 아빠야. 우리 집은 무조건 아빠야. 그럼 애들이 눈치 보면서 그런 것 같아라고 대답은 해요. 중요한 건 누가 그 서열을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좋다 혹은 서열이 높을 것 같다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이 1순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집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자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서열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못하면 족보가 꼬인다는 거. 마음 족보가 꼬이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에요. 이 부분이 뒤집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존경도 없어지고요. 존중도 사라지고요.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집이 있었냐. 부모가 자식에게 존댓말을 하는 집이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반말을 해요. 어머. 뭐야, 완전 뒤집힌 거 아니야? 이런 게 가능할까 싶죠? 이런 형편없는 집구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안에서의 건강한 서열은 가족의 건강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부자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 우리가 어떻게 서열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남자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여기에 따른 행동과 내 가지고 있는 태도도 다 결정하는 게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자 관계는 평생 다투는가, 평생 싸우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때 보통은 사자들의 만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큰 나이 든 성인 사자가, 근육 있는 성인 사자가 어린 심바를 딱 끌어올리는 이런 양상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심바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들은 아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독수리같이 키웁니다. 벼랑에서 내려서 산 놈만 살리겠다. 그리고 굉장히 스파르타처럼 아주 강인한 아들로 키우면서 이 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못난 놈, 약해 빠진 놈, 정신 나간 놈.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강하고 힘차고 또 아주 안정적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분리시키고 개별화시켜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이긴 한데 옛날에 가부장이 다 무너지면서 아들들도 이제는 대단히 유연한 마음뼈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서는 남자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부자는 성장을 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나중에 고슴도치처럼 살아가죠. 이 고슴도치 우화가 쇼펜하우어가 먼저 시작한 우화고 이걸 나중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걸 이제 차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이 고슴도치, 이 가시의 털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추우나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이 고슴도치가 가까이 다가가면 찌르고 멀어지면 추워지는 이 딜레마 속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게 아닌가. 2,800명 대상으로 해서 내 부모 중에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는가. 89%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 이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많이 만나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잠깐 만났는데 잠깐 들어온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규율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람, 뜬금없는 사람, 그리고 억지 부리는 사람,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나는가 말이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힘으로 보여주려는 사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애매한, 그래서 흔히 요새 아버지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 부적절감이에요.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이 집에 있으면서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아프시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다 고민합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 나이 든 자녀들은 다 해요. 왜냐? 친밀감이 달라요. 엄마하고는 친밀감이 있어서 엄마가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지? 아버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집의 주변인이 돼버리는 이런 어쩌면 배제된 자, 소외된 자가 돼버린 이런 양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불청객이에요. 불. 아들이 내게 보여주는 그 불편한 눈빛. 아버지를 어머니 보듯 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 보듯 해요. 청개구리 같은 행동.
아버지가 이 길이 맞다고 하는데 꼭 반대로 가는 이런 양태를 보이니 이 아들이 원망스럽고 좀 한심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객보다 먼 거리. 손님보다 먼 거리. 오히려 손님이 올 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아들이 내가 가면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세 가지. 이 불청객의 마음이 아버지로서는 가장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데 이 아들도 고민이 있거든요. 아들들은 더 간절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힘든 건 뭐였냐? 답정너예요. 첫 번째, 답. 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려움. 답답한 라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조선시대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 이야기들이 마치 21세기에도 통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남자의 세계는 이거야. 이런 남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답답한 훈계가 너무 힘들다. 두 번째, 정해진 규율. 그리고 꽉 막힌 바로 그 규칙들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새벽 6시에 무조건 전화해야 돼. 아침에. 이 아들이 42살이에요. 이 아버지 70대예요. 매일 전화해야 돼. 이제 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교육을 갖게끔 하는 건 이상한 거죠. 세 번째, 너가 뭘 알아? 교진이 네가 뭘 알아? 교진이 네가 뭘 알아? 거기에 또 야, 네가 뭘 알아? 뭐 세상이 다 네 것 같으냐 임마? 저도 좀 있으면 50인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 할 때마다 막 또 여기까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가도 또 보면 또 안쓰럽고. 이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이 규격이라는 것 안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걸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또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남은 세월로 후회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런 요소들이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는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 아들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소망은 뭐였는가? 우리가 나침반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침반. 첫 번째, 나를 성인 남자로 인정할 것. 나를 어린아이나 혹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는 그런 아들로 얘기하지 말 것. 더군다나 내 아내 앞에서,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형편없는 남자로 말하지 말고 나를 괜찮은 성인 남자로 인정해 줄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생의 투쟁의 주제예요. 두 번째, 침묵하고 기다려주기. 그 입 뭐야? 그 입 다물라. 아버지 그 입을 조금만 좀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너 왜 회사 그만둬? 너 왜 그 회사 다녀? 너 다른 회사 다녀?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투표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침묵하고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호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침반, 반대 대신 환대.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평가자가 되지 말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걸 다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왜? I'm old. 아버지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20이 넘고 3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들의 소망, 나침반은 뭡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을 맞게 되는데 그때 내 아버지라도 내게 와서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다. 잘 이겨낼 거다. 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아버지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크게 품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의 선배잖아요. 이 사회의 선배는 내가 그 길을 왔다 싶으면 그만큼을 이겨내라 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의 고통과 그때의 고통은 다르니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